여러분 반갑습니다. DJ 손덕재 체육선생님입니다. 오늘 청소년 체조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청소년 체조에 대한 전체적인 순서에 대한 것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잘 기억하시겠나요? 나중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오늘 배워야 될 것을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체조란 체육의 생활화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올바른 체형과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체조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선생님이 청소년 체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신 운동에 좋고 또 청소년 체조 하루에 한 3번 정도 3세트라고 보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분들의 그런 신체 발육에도 좋아서 키 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해요. 정말로 키 크는 운동으로 최고의 운동이 청소년 체조로 선생님이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체조는 남녀 누구나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고요. 두 번째, 체조의 내용과 동작은 간단하지만 운동량이 많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전신 운동으로 몸 구석구석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별로 잘 고안된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운동이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꼭 이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체조는 실시 대상에 따라서 운동량을 조절할 수도 있게 하였고요. 10가지 동작을 16호간에 맞춰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는데 오늘 5가지를 한번 배워보고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5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왼쪽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거울 모드로 이렇게 시범을 보일 거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보이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조의 순서입니다. 가볍게 뛰기, 팔 운동, 팔 다리 운동, 가슴 운동, 옆구리 운동. 오늘 이 5가지를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배 운동, 몸통 운동, 뜀뛰기 운동, 온몸 운동, 숨쉬기 운동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나중에 선생님이 개학하고 나서 여러분들 평가할 때에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드시 청소년 체조의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학년별로 기본과 응용, 심화 단계로 다르게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1학년들은 처음 배우니까 기본 동작 익히고 기본 음악에 맞춰서 실시할 거고요. 2학년들은 최신 가요에 접목해서 한번 실시해 볼 겁니다. 3학년은 최신 가요에 접목하는 것 플러스 내가 한번 동작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동작들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볍게 뛰기. 가볍게 뛰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가볍게 뛰기라고 했는데 유산소 운동이 생각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볍게 뛰기가 얼마나 좋은 운동이냐 하면요. 요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또 설명도 해주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성인병, 질병도 예방할 뿐더러 또 살 빼기에도 가장 좋은 운동이 가볍게 뛰기입니다. 우리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으로 나누는데요. 그게 뭐냐면 운동을 할 때 산소를 쓰면서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산소 없이 운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역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거운 것을 한 번에 확 들 때 숨을 이렇게 쉬면서 드나요? 아니면 그냥 하면서 숨을 참고 한 번에 드나요? 숨을 참고 한 번에 들죠. 이런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선수들은 숨을 딱 참고
약 10초, 11초, 12초 가량 되는 그 거리를 뛸 때에 숨을 참고 이렇게 단번에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산소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산소를 쓰지 않고도 운동이 돼요? 됩니다. 그때 쓰이는 에너지원이 ATP, PC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쓰여요.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3대 영양소가 뭐가 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쉽게 말해서 가장 고급 에너지가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산소 없이도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머리 쓰는 데는 탄수화물만이 에너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지방은 안 쓰여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다 고갈되고 나면 그 다음에 지방이 비로소 쓰이게 되는데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탄수화물이 전부 다 고갈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약 30분이 지나야 여러분들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방에 탄수화물이 다 고갈되고 그 다음 지방이 쓰이는데요. 그 다음 지방이 쓰이면서 이제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죠. 지방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30분 이내에 운동을 하고 살 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가볍게 걷더라도 1시간, 2시간 걷는 것이 훨씬 더 살 빼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거운 거 막 들면서 땀이 뻘뻘 난다고 해서 그게 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탄수화물만 고갈되게 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시간을 길게 해서 산소를 충분히 쓰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이 가볍게 뛰기입니다. 방법은 왼발부터 가볍게 제자리 뛰기를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실시를 할 건데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어깨에 힘을 빼고 왼발부터 가볍게 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시범을 보일 건데요. 시범에 보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울 모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하는 방향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발부터 가볍게 뛰면 된다는 거죠. 뛸 때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구부려주고 시선은 전방 앞에 약 10, 앞을 보든지 약 15도 정도 위를 보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손은 달걀을 지듯이 살짝 움켜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은 팔자로 해서 뒤뚱뒤뚱 뛰지 말고 딱 정확하게 11자로 해서 무릎을 올리면서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가볍게 뛰기에 유산소 운동이 가볍게 뛰기의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이 한 분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심혈관 질환이 예방되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과 혈당,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운동이 가볍게 뛰기입니다. 물론 관절이 안 좋은 다리가 이렇게 관절이 아파서 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수영이나 다른 것을 하면 되겠지만 괜찮은 사람들은 가볍게 뛰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답니다. 뛰는 것이 안 되면 걸어도 돼요. 걷는 것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등산이라든지 또 마을 한 바퀴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유산소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가볍게 뛰기 유산소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체조 실제적인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볍게 뛰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왼발부터 가볍게 제자리 뛰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구령이 들어갈 때 왼발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어깨에 힘을 빼고 왼발부터 가볍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볼 때 거울 모드로 한다 했죠. 여기가 왼발이다, 그죠? 그래서 왼다리를 먼저 구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잡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자, 다음은 팔 운동입니다. 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몸의 부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팔 운동, 우리 전체적인 운동을 봤을 때 청소년 체조에서 워밍업에 해당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뛰다가 이제 가볍게 뛰면서 점점 몸의 근육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팔 운동을 겸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왼발부터 가볍게 제자리를 뛰면서 팔을 폈다가 굽히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 박자에 맞춰서 팔을 위로 폈다가 굽히고 그 다음 앞으로 폈다가 굽히고 옆으로 그 다음 아래로 폈다가 굽히면 되겠습니다. 이때 팔을 쭉쭉 뻗어야 하며 위, 앞, 옆, 아래를 정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팔 운동과 관련된 근육을 한번 살펴볼까요? 팔 운동의 근육과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사진을 보니까 멋진 팔 근육이 나와 있죠. 지금 우리 청소년 체조 팔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앞에서 배웠는데 어떤 운동을 하면은 이런 근육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그렇죠. 무산소 운동을 해야 이런 근육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청소년 체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무거운 것을 아령 같은 거 있죠. 덤벨이라 하기도 하죠. 그 덤벨이나 바벨 이런 것들을 들고 이렇게 그 부위의 근육을 이렇게 무거운 것으로 강화를 시키게 되면 이런 알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근육이 뭐냐면 이 부위죠. 이 부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두박근, 혹 다른 말로는 위팔 두갈래 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계란처럼 생긴 이 근육이 이렇게 한 가닥 두 갈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두근이라 하기도 해요.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을 보면 팔 뒤쪽에 여기에 이두박근 뒤쪽에 보면 이 근육이 바로 이 근육이 상완 삼두근입니다. 상완 삼두근이라 하기도 하고 위팔 세갈래근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근육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또 이렇게 셋, 이렇게 세 갈래로 근육이 되어 있다고 해서 위팔 세갈래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름에 반팔 티셔츠를 입을 때에 이런 팔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팔 부분이 땡땡하게 이렇게 채워진 것을 보면 와 멋져요. 그리고 세 보여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 어떤 학생들은 이걸로 팔 근육만 키우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근육은 우리 온몸을 다 같이 함께 발달을 시켜야 보기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근력도 키워보고 또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하면서 올바른 균형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팔 운동 선생님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팔 운동입니다.
왼발부터 마찬가지로 가볍게 뛰기를 이렇게 실시를 하면서 팔을 폈다가 굽혔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이 박자에 맞춰서 할 때 하나, 둘 할 때는 팔을 위로 폈다가 굽히고요. 셋, 넷 할 때는 앞으로 폈다가 굽히고 다섯, 여섯 옆으로 해서 굽히고 일곱, 여덟 팔을 아래로 해서 굽히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팔을 쭉 뻗어주세요. 자, 팔을 위로 뻗을 때는 손바닥을 귀 옆으로 이렇게 쭉 뻗었을 때에 이게 이렇게 뻗지 말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귀 옆에 자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앞으로 뻗습니다. 앞으로 뻗을 때는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끔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할 때는 옆으로죠. 다섯, 손바닥 아래로 여섯, 그 다음에 아래로 할 때는 손바닥을 앞쪽으로 보게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뛰는 것과 함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팔을 쭉쭉 뻗어야 되고요. 위, 그 다음에 앞, 옆, 아래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왼발에 맞춰서 이렇게 구령이 붙여진다는 것, 그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팔, 다리 운동입니다. 이제 팔 운동에서 다리 운동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자, 다리 운동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선생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자에 맞춰서 다리를 왼쪽 먼저 앞으로 내어서 팔과 다리를 함께 앞과 옆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반동을 주면 되는데요. 자, 하나, 둘 하면서 왼발을 45도로 앞으로 내면서 팔을 앞과 옆으로 흔들게 되고 셋, 넷 하면서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 때는 오른발을 45도로 내면서 팔을 앞과 옆으로 흔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앞으로 나가는 다리의 무릎은 굽히고 뒤쪽 무릎은 펴져야 되는데 팔이 구부려지면 안 되고 또 뒷무릎은 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나중에 선생님 시범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운동의 근육과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다리 운동을 할 때에 특히 다리 운동을 할 때에 우리가 크게 쓰이는 근육이 이렇게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이라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대퇴사두근은 앞쪽에 큰 근육 4가지 근육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퇴직근, 외측광근, 내측광근, 중간광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넙다리 고등근 이것을 대퇴직근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 넓은 근 이것을 내측광근, 그 다음에 가쪽 넓은 근을 외측광근,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중간광근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근육을 모아서 대퇴사두근이라 하고요. 뒤쪽을 보면 이렇게 근육이 2갈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대퇴이두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옆에 사진을 보면 넓은 다리를 가진 이 아저씨가 보이죠. 와, 정말 다시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이런 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할까요? 무산소 운동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무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주 무거운 부하를 숨을 쉬지 않고 아주 힘있게 밀어내고 횟수는 작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근육을 키워야만이 이런 근육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청소년 체조를 통해서는 이런 근육을 가질 수가 없답니다. 왜죠?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이죠. 이해되겠죠? 자, 여기 보면 대퇴이두근. 이 아저씨 확실하게 표가 나죠?
대퇴이두근 여기도 그렇고 뒤쪽에 보면 대퇴이두근이 이렇게 쫙 표시가 납니다. 그럼 대퇴사두근 여기에 넙다리 고등근 그 다음에 외측관근, 내측관근, 외측관근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중간관근까지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빗근, 넙다리 빗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넙다리 빗근까지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근육을 이렇게 잘 관리를 했네요. 이렇게 몸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디 빌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보디 빌딩을 하면서 내 몸의 근육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팔다리 운동을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자, 팔다리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팔다리 운동입니다. 팔다리 운동은 박자에 맞춰서 다리를 뻗고 팔을 옆과 앞으로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팔과 다리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은 왼쪽 먼저 실시를 하면 되고요. 하나, 둘 할 때 왼발을 45도 내면서 팔을 옆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두 번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다리가 앞으로 나갔을 때에 앞무릎은 이렇게 굽혀지지만 뒷무릎은 이렇게 펴져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팔이 이렇게 하면서 구부러지면 안 돼요. 그리고 반동을 주는데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위아래로 앞무릎을 가지고 반동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러분 팔다리 운동을 할 때 대퇴사두근과 대퇴이두근에 신경을 쓰면서 집중을 하면서 운동을 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가슴 운동입니다. 가슴 운동은 몸을 옆으로 팔을 돌려서 팔을 위로 들고 가슴을 젖혀주면서 이렇게 하는 운동인데요. 하나, 둘 할 때는 왼쪽으로 발을 띵뛰면서 팔을 아래에서 위로 한 바퀴 돌리고 셋, 넷 할 때는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팔을 위로 뻗어서 가슴을 쫙쫙 펴줍니다. 다섯, 여섯 할 때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발을 띵뛰면서 팔을 아래에서 위로 한 바퀴를 돌린 후에 그 다음 일곱, 여덟 할 때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팔을 위로 뻗어서 가슴을 쫙쫙 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팔 돌리는 방향에 유의해야 되고 반동을 주면서 가슴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팔이 구부려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슴 운동에 대해서 근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슴 운동의 근육과 운동의 효과입니다. 야, 가슴 운동 멋지죠? 이렇게 역삼각형 상체를 가지는 것은 또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멋진 연예인들이 우통을 싹 벗었을 때 이런 복근과 또 이런 앞에 대흉근이라 하죠. 가슴 근육을 가진 사람을 보면 야,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자,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있는 근육, 가슴 근육을 뭐라고 하냐면 대흉근이라고 그래요. 대흉근. 대흉근, 흉자가 가슴 흉자죠. 근육, 큰 근육, 가슴 쪽에 있는 큰 근육, 요 근육 이름을 대흉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근육이 청소년 체조를 하면서 펴질 때 쭉쭉 펴지는 그 근육에 집중을 해서 이 근육이 자극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흉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산소 운동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진 않지만은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고 반드시 운동을 해야
운동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슴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가슴 운동입니다. 가슴을 쭉쭉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뒤로 젖혀주면 되는데요. 몸을 옆으로 돌려서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가슴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먼저 하면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것도 팔을 돌렸을 때 팔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반동을 줄 때 앞무릎은 구부려지고 뒷무릎은 마찬가지로 펴져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 때 정확하게 가슴을 쭉쭉 펴주고 팔은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팔을 펴서 뻗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때도 여러분들 팔이 절대로 구부려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명심하면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옆구리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을 아래로 흔들고 위로 뻗어서 몸을 옆으로 굽히는 동작인데요. 팔을 원숭이 팔을 흔들듯이 아래로 이렇게 흔들고 셋, 넷 하면서 왼쪽 다리를 왼쪽으로 어깨 넓이만큼 벌리면서 왼팔을 위로 뻗고 오른팔을 옆구리에 대고 몸을 옆으로 굽히는데, 이때 또 왼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줘야 됩니다. 좀 복잡하지요? 그 다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은 반대로 이렇게 동작을 하면 되는데, 이때 유의사항은 옆으로 나가는 다리에 무릎이 굽혀지면서 팔이 구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로 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생님 시범을 보면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옆구리 운동에 쓰이는 근육, 어디에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해야 될지 근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구리 운동의 근육과 운동의 효과입니다. 야, 오른쪽에 근육 멋지죠? 자, 이런 멋진 근육을 또 평가할 때에 어떤 것을 평가하냐면, 이런 잔잔한 이런 작은 근육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회를 할 때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생긴 게 꼭 톱니바퀴처럼 생겼죠. 그래서 톱니바퀴 근육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근육 이름이 바로 전거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통을 탁 벗었는데 이런 빗살무늬 근육이 이렇게 탁 생긴 것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정말로 근육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작은 근육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을 위해서 한번 이런 전거근을 키워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자, 하지만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근육을 키울 때에도 이것은 무산소 운동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옆구리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무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유산소 운동으로 스트레칭과 충분한 워밍업을 해주고 하는 것이 운동상해를 예방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고 운동상해 없이 운동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옆구리 운동 선생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옆구리 운동입니다. 옆구리 운동을 할 텐데요. 팔을 아래로 흔들고 위로 뻗어서 몸을 옆으로 굽히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이렇게 옆으로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마찬가지로 왼쪽 먼저 운동을 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할 때는 왼쪽 다리를 왼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난 뒤에 무릎을 구부리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쪽 다리가 나가면서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나가는 다리의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이쪽 다리는 펴지고 이쪽 다리는 구부러지면서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반대 손은 옆구리에 손을 올리고요.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돼요. 팔 쭉 뻗은 상태에서 옆구리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당겨도 여기가 전체가 운동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5, 6, 7, 8 하는 것처럼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되는 것 주의해 주시고 이쪽 무릎이 펴지고 이쪽이 구부러지는 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둘, 셋, 넷, 5, 6, 7, 8 자, 잘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동작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옆으로 나가고 옆구리 운동을 할 때에 왼쪽 다리가 살짝 구부러집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선생님은 평가를 할 때에 다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계속 반복해서 따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눈으로만 봐서는 절대로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가지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옆구리 운동까지 5가지 동작을 세세하게 잘 보면서 그리고 해당되는 근육이 어딘지 그것을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운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제 퀴즈를 선생님 한번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잘 들으셨죠? 과제 퀴즈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앞쪽으로 다시 돌려서 선생님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영상들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뛰기부터 옆구리 운동까지 여러분들 한 동작 한 동작 한 최소한 5번씩은 따라 해보고 그 다음 과제 퀴즈를 풀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눈으로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실습을 하고 난 뒤에 과제 퀴즈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과제 퀴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청소년 체조의 팔 운동을 실시할 때 사용되는 주된 근육 2가지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그 알통처럼 달걀처럼 생긴 것과 또 그 뒤에 있는 것, 그 근육 이름이 뭔지 한번 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2개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요. OX 퀴즈입니다. 청소년 체조는 무산소 운동이므로 큰 근육을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OX 퀴즈 비밀 댓글로 과제 퀴즈방에 비밀 댓글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수업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수업들도 많이 들으셔야 될 텐데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 여러분들 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선생님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